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는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전포고를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끝장을 보겠다, 끝장 국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흔히 원래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너무 센 표현을 쓰면은 약해 보인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박찬대 튀어나와가지고 끝장 국회다, 끝장 국감을 하겠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하겠다,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찬대가 많이 쫄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정말 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당당하고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저렇게 센 표현을 쓰면서 저렇게 발광을 떨겠습니까? 끝장을 내긴 누구 끝장을 내? 지가 끝장을 내고 민주당이 지금 아작나게 생겼는데 두고 보자고요. 10월 달 조금 지나고 나가지고 11월 15일랑 11월 25일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에 대한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김혜경 씨의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도 아마 한 11월 초 정도쯤 돼가지고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늦어도 한 11월 중순쯤에 나오게 될 텐데 그때도 우리 찬대가 끝장 국감이다 뭐다 그런 식으로 설레발을 칠지 한번 보자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또 민주당의 그 행태를 보면서 참 역겹고 이 뭐라고 할까요? 인간으로서의 그 구역질을 느낀다라고 생각한 게 불과 진짜 한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권익위 국장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난리쳤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전현희가 이제 그때 윤석열, 김건희는 살인자입니다. 이런 개미친 소리 하면서 그거 덕분에 이제 그 최고위원이 되기도 됐었는데 그때 그 상황 기억나시죠? 권익위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명품백 그거를 이제 종결 처리하느라고 이분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다. 근데 우리가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본다면 이미 이 얘기 자체가 개떡 같은 소리예요. 권익위 국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뭐에 대해 가지고 종결 처리를 낼 거냐 안 낼 거냐 이걸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은 계속해가지고 무슨 그 종결 처리에 대해 가지고 권익위 국장이 압박을 받았다, 외압을 받았다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그 국장이 그거를 갖다가 결정할 수 있는 정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압박을 받았다라고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애당초의 권익위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위치예요?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종결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권익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압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의 헬기 특혜 그거에 대해 가지고 종결 처리를 한 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받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또 나중에 카톡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결국에 어떻게 됐냐? 권익위가 그때 이제 권고를 했던 게 뭐였습니까? 결정했던 게 뭐였습니까? 두 개를 그때 했었거든요.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나머지 하나가 이재명의 이른바 헬기 특혜. 부산에서 이제 그 피습당하고 난 다음에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까지 갔다 기가 막힌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권익위가 그때 당시에 둘 다 종결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인간이 아닌 것들인 게 하나만 만약에 종결 처리를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재명의 헬기 특혜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종결 처리를 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문제 삼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는 문제가 없고 이재명은 문제가 없고 무조건 김건희 여사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내로남불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설득을 할 수도 없어요. 개딸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에 단독 기사가 나온 거를 보니까 결국 그때 이제 권익위가 결정했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지금 애꿎은 서울대 병원과 부산대 병원의 의사들은 지금 징계 처리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얘기죠. 당시 이제 그 천준호 비서실장이 됐거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특혜가 누가 누린 겁니까? 이재명이 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이랑 천준호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 처벌을 피했습니다. 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무슨 이제 그 강령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는 또 국회의원이 해당 사항이 없대요. 진짜 코미디 아닙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누리고 있고 가장 큰 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 그런 것 강령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개판이지만 어쨌거나 법은 존중을 해야 되니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재명의 헬기 특혜가 종결 처리가 됐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보수 쪽에서 난리를 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거는 법이 잘못된 것인데 어떻게 이재명을 갖다가 처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을 특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냐고요. 사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국민의힘이 워낙에 힘이 없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프레임을 짜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헬기 특혜 같은 경우는 법에서 국회의원은 처벌을 안 받게끔 되어 있으니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종결 처리가 된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뭐예요? 김건희 여사 또한 마찬가지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처벌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 법에 따라 가지고 마찬가지로 종결 처리를 했어요. 두 케이스가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냥 꿀먹은 벙어리인 것이고 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개딸들이 어떤 난리를 쳤습니까? 니 죽고 나 살자라는 그런 의지로 그냥 막 뒤집어 놨잖아요. 모든 것들을 댓글 달고 막 악성 댓글 달고 민원 전화 넣고 막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가지고 권익위 국장이라고 하는 분이 뭐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겠냐고요.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 이거 왜 특검 안 하냐? 이재명 이거 왜 법이 잘못됐는데 처벌 안 해? 이 난리를 쳤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좌빨들과 그다음에 이제 개딸들이 난리를 쳤습니까? 당연히 누가 보든지 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권익위 국장은 이 이재명의 헬기 특혜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죠.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밝혀진 거를 보니까요. 당시 이제 권익위 의결 내용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이재명 측의 강력한 요구로 서울대 병원행위 이루어졌다. 이게 지금 사실상 확인이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천준호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개구라를 쳤던 것이죠. 그렇죠?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울대병원 측이 뭐라고 했냐?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면 안 되겠냐라고 문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이 먼저 이제 이송하겠다라고 하니까 서울대병원이 이제 난색을 좀 펴면서 아니 그거 뭐 굳이 뭐 서울대병원까지 올 게 뭐가 있냐? 외상센터로서 뭐 최고 수준인 그런 부산대병원이니까 부산대병원에서 그냥 수술하시면 안 되나요? 라고 했더니 부산대병원 측이 뭐라고 했냐? 환자랑 보호자가 서울에서 수술받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답변해가지고 이송이 이루어졌대요. 당시 천준호가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의료진이 요청했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 원해서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보호자가 원했다. 환자랑 보호자가 원했다. 환자가 누굽니까? 물론 환자 많긴 많지만 실질적으로 환자 누굽니까? 이재명이 환자 아닙니까? 명백하게 그러니까 부산대 병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이송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게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지금 특검감인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부산대병원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119 응급헬기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피스된 지 한 5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던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때 이제 민주당이 했던 내용도 지금 다 우리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뭐 의사가 그거를 막 요청했다, 전문가의 소견에 따른 거다, 김혜경 씨가 원해서 그렇게 했던 거다. 이게 생구라라고 하는 게 지금 확인이 됐으니 이거를 통해 가지고 특검으로 국민의힘이 맞받아 쳐야죠. 왜 이렇게 못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진짜 답답한 노릇입니다. 노컷뉴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보도가 나오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맞받아치고 있냐. 권익위 국장이 돌아가신 게 이재명 헬기 사건 때문이라고 정수윤 지금 권익위 부위원장이죠. 그렇죠? 발언이 논란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지금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정수윤 지금 부위원장이 어떤 맥락 속에서 그런 얘기했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권익위 그 국장이 살아생전 남겼던 그 이제 카카오톡을 보게 된다면 그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이재명의 헬기 사건으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정말로 노컷뉴스가 양심이 있는 언론사라고 한다면은 뭐부터 일단 지적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권익위 국장이 헬기 사건 때문이다. 이거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애당초 그냥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 파우치 무슨 뭐 명품백 이것 때문에 권익위 국장이 그런 식으로 선택했다고 일방적으로 몰아갔던 거.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전현희 같은 사람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살인자다라고 얘기했던 거 이거부터 먼저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권익위 같은 경우는 똑같은 논리에 따라 가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당연히 종결 처리를 했고요.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법치에 입각해 가지고 상식적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이거를 부정하고 부정한다라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한다. 철저하게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